우리가 흔히 옛말에 아귀 다툼하다 산통 깬다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귀는 바다에 사는 아귀찜 해먹는 아귀가 아니라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탐욕이 많은 자가 사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불교에서 이 아귀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귀 다툼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것을 아귀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도 싸우는 거요.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엊그제 변창훈 검사를 죽게 만드는 이 부분은요, 그야말로 아귀 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검찰요, 한국에서 서울대나 고대, 연대, 법대를 나오고, 요즘은 로스쿨이 생겼지만은요, 그리고 지금 중경검사 이상들은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검찰 조직은 직급 또한 다른 조직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검사가 되면 바로 한 상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는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옛날에 정치를 하다가 제 후배 검사하고 우연히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하도 노는 꼴이 가관이라서 중간에 그냥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자존심이 있고 건방지고 좋습니다. 검사들 건방지다, 자존심이 세다, 프라이드가 있다, 좋습니다. 그걸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인정해 주는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 자리에 가서 한마디로 검사 월급이라는 것이 도둑질 안 하면 박봉일 건데,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많아봤자죠. 그걸 갖다가 받으면서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요, 성질이 더러워도 프라이드가 있어도 자존심이 세도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이 하는 짓이 개차반 5분 전 비슷하게 행동을 하면서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성진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줄대려고 혈안이 되고 영화에나 나오는 정도의 그런 일들을 실제로 벌이면서 검사들이 프라이드를 가진다면 그것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그러지 않은 검사만이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뀐 정권에 줄을 대려고 하고, 권력의 실세라면 그 실세에게 어떻게 줄을 대려고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386 젊은 애들이 실세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검찰을 주물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인 한 사람에게 줄을 서기 위해서 검사들이 애를 썼다.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자꾸 흔들었다. 그리고 우병우가 나중에는 검사 전체 조직을 갖고 이렇게 좌우했다. 그래서 3인방 중에 한 명이 아직도 깜빵에 가지 않은 부분은 내가 갈 때는 아는 거 다 불어버리겠다고 해서 조직을 협박했다라는 소문까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검찰이 이제는 박근혜 말기부터 탄핵이 될 것 같은 시점부터는 이제 칼을 한마디로 자기의 주인에게 들이댔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박근혜를 깜빵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새로 바뀐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다하면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시키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한 개 시키면 두 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편파적인 부패 척결 수사를 검찰이 앞장을 서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하 지난 정권에 물먹었다라는 특수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변창훈 검사 자살까지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힘이 있으면 굽히지만은 뒤로는 우습게 알고 있어서 그 정치인을 보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바뀐 정권에 충성을 바친다. 그것까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적어도 같은 조직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상식적인 양심도 검찰에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물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같은 종류끼리는, 종자들끼리는 안 잡아먹는 동물도 있습니다. 굶어 죽고 말지 같은 종자들을 안 잡아먹는 동물도 많아요. 동물도 그럴진데 하물며 사람 중에서 제일 잘난 검사들이 자기 조직을 잡아먹으려 드러는 이런 꼴은 한마디로 출세와 욕망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청부업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킬러, 살인 청부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만 주면요, 상대가 쓰레기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죽여준다라는 게 살인 청부업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검찰 조직이 영화에서 보는 킬러, 살인 청부업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돈 대신에 출세시켜 줄 거니까 물어 하면 완전히 가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물어 뜯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절차나 평등이나 편파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 변창훈 검사의 자살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국정원 내에 적폐청산 TF라고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냅다 꼽아서 국정원 안에 서버를 뒤져서 거기에 정적인 사람들의 모든 부분을 검찰에 넘겨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심히 검사가 한 60여 명 이상이 붙어서 잡아넣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부분이고, 그 댓글 사건이나 이런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국정원 안에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또 TF가 만들어졌는데, 검사 중에서 국정원으로 파견되었던 변창훈 검사와 한 3명이 여기에 관련되었고, 그래서 그 3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변검사가 자살했다. 변검사 자살한 일주일 전에 또 이 정치호라고 변호사, 국정원 변호사가 한 명이 또 죽었다. 근데 이 2사람이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 시작은 한마디로 국정원 내부의 좌파 TF에 의해서 검찰에다가 권력을 통해 내려온 하청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 근무 중이었던 장호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사람은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변검사도 이런 일에 엮이지 않았으면 검사장을 승진을 할 타임이죠. 이재영 대구 고검검사, 이런 이 사람들이 국정원 측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방해했다라는 단서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너네들 국정원에서 이 국정원 댓글 TF 팀 운영에 대해서 당시 방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지, 누구냐 하고 국정원 직원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검찰이 이제 그 중에 자신들이 파견했던 검사 3명이
거기에 연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지검이 먼저 적극적으로 국정원 개혁이 그 TF 쪽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는 자료를 넘겨받아서 자기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시 댓글수사팀장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자기들이 수사하려는 걸 국정원이 방해를 했는데, 그 방해한데 검찰에서 파견했던 검사들도 끼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우리가 확인이 됐으니까 수사를 하다가 깜빵에 보내야 될 거니까 이 사람들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먼저 주문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수사가, 물론 검찰이 국정원 댓글에 개입을 했으면 잘못이고 그 수사를 방해한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건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검찰이 자기 식구들이 부분적으로 한마디로 국정원 TF 사건을 덮기 위한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줬다라는 핑계로 자기들이 파견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했다.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검찰 조직에서 이 사람들을 파견을 안 했으면 국정원으로, 이 사람들이 국정원 쪽에서 이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적극적으로 합류할 이유가 없었겠죠. 자기들이 파견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파견한 사람은 국정원이 검사들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한마디로 검사들의 자문을 얻어서 자기들 조직을 지키는데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에 이미 파견하는 순간에 이 세 사람들은 이런 일에 엮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나 이거 못하겠다고 사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검사들 중에 몇 명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자기도 지난 댓글 수사에서 2013년에 더러운 꼴 꼈고 폭로했지만은 검사 사표 안 내고 지금까지 붙어 있다가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2단계 뛰어서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가 과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다. 이러면 검찰은 매번 충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기 검사들끼리 소셜미디어로 얘기를 해보니 수뇌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될 동안에 도대체 뭐 했냐고 이야기가 불만이 많다. 검찰 수뇌부가 정권 입김을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정권의 하청을 더 열심히 받는다. 멱살을 잡고 싶다 했고, 그래서 서울 소재 한 지검의 부장검사는 우리가 우리 동료를 죽였다. 검사 생활하면서 제일 참담하다. 되풀이되는 하명 수사로 또 희생자가 나왔다고 외부에 비춰지지 않겠냐. 검찰 조직의 불신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는 지금 회식이나 약속도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차마 조문을 못 가서 안 가기로 했고,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3시간 앉아있을 동안 가족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가족들은 이날 조문을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적폐청산이냐라고 항의를 했고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보낸 조화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이미 받은 다른 조화들까지도 다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마
검찰이라면 지긋지긋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검찰 내부의 통신망에는 글들이 여러 개를 올라왔는데요. 변창훈 검사의 부고예요. 이 댓글이, 검사들 댓글이 한 250개가 달렸다. 이렇게 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과거에 피의자가 자살했을 때야 또 막상 검사가 자살했을 때 충격이 남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말 미스터리는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3명의 검사들에게 검찰 조직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데는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구속영장을 서둘러 구속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요. 도대체 무슨 지시가 내려왔길래 이렇게 열심히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둔 검사가 자살을 하게 했을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수사의 총지휘자지요.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2013년에 권력의 지시에 의해서 검찰 상층부가 댓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를 하면서 고뇌를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권력의 지시를 바로 받는 검찰 상층부, 지금 이 모든 수사는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하잖아요. 이제 중수부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대검 중수부가 없어져 버렸고, 대검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서울중앙지검 아래 모든 그런 조직들이 다 이렇게 포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수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형 사건 수사, 정치 사건 수사를 다 관장하고 지금 적폐청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밑에 검사를 죽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버린 격이 됐습니다. 세상은 참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댓글에 정말로 정치가 무엇인지 제가 내주 화요일 날 별별 특강 제3강의 내용이 패거리 짓는 것이 적폐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과 정치적 정오와 인간성 추락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했는데요. 지금 친문 사이트에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구족을 매려야 된다. 네 남편 이 C18 새끼가 나라를 뒤집어 놨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어떤 글 밑에 이런 댓글이 달리느냐. 변검사의 유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는 통곡한 기사를 복사해서 올려놓고 어떤 사람이 진짜 너가 잘못한 게 없느냐라고 해놨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다는 겁니다. 더럽게 살다 더럽게 대해졌다. 잘못을 저지른 주제에 혼자 대해져서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개같은 새끼가 어디 있느냐. 살아서 처먹을 욕을 죽어서 처먹는다. 이런 식의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요, 제가 볼 때 인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뭐라고, 저거가 정치인입니까? 저가 뭡니까? 일반 시민들이요, 익명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정오와 한마디로 한풀이를 드러낸다면,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직접 민주주의를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권력의 부스러기를 떼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완장차고 사람 죽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광신도고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요, 지살 뜯어먹는, 옛날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는 격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살 뜯어먹으면서 그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요,
판사나 검사들이 항명도 잘하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조용합니까? 검사들 2,000명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런 짓거리 우리한테 시키지 마라고 한마디 해야지요. 검사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검찰 고위 간부 되어서 정권의 개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결국은요, 나중에 당신들이 당합니다. 이런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공부만 해서 그런지 그런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갑니까? 쓸데없는 쪽으로는 머리가 발달해 놓고요.